네, 안녕하세요. 손한스탁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34,800 이탈 후에 한 차례 더 밀렸습니다. 자, 금요일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이 세 번째 금요일이 만기일이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 목요일이죠. 미국은 세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인데 하방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밀릴 수 있다. 금요일 날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제 제네바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어떤 일로 회담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 전쟁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중재하는 역할 정도를 이제 자처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뭐 만나기만 하면 다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나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북한이랑도 뭐 김정은이랑 만나서도 앞으로도 대화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뭐 대화는 단절돼 있지만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언론 플레이에서는. 그래서 협상이 아직 안 됐다. 뭔가 서로 원하는 부분을 합의점을 아직까지는 못 찾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럼 만나서 뭐 서로 침뱉고 욕하겠습니까? 당연히 대화를 해서 잘 이끌어 나가자라고 얘기하고 헤어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 대화가 굉장히 무난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대사관 이제 직원 가족들을 대피하라고 대피령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대피령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좀 피해 있으세요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강제는 아닙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대피하세요라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전쟁의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고 미국에서 이제 해군이랑 공군 쪽에서 이제 그 뭐 군사 1,000명에서 한 5,000명에서 나토 쪽으로 해서 군사 파병까지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우려감 고조된다라는 거. 그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뭐 만약에 난다라고 하면은 이 우려감 때문에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식량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천연가스, 유가 쪽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식량 쪽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해서 이 해당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그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뭐가 문제냐?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앞당긴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서 문제인 거죠. 근데 에너지 인플레이션, 식량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은 금리 인상이 더 가속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빅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FOMC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파월 의장의 입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뭐 거의 뭐 없다라고 보는데 정말 희박하다라고 보는데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치면 FOMC가 6주마다 열리기 때문에 2월에는 없습니다. 3월부터 올린다라고 치면은 3월부터 해서 4회 올리는 정도, 이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게 0.25%가 아니라 0.5% 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된 거예요, 이거는. 선반영이 이미 된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이 이거보다 더 강력한 뭐 지금 시장에 떠도는 소문은 뭐 7회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뭐 매번 올릴 수는 없고요. FOMC 열 때마다 계속 올릴 수는 없고 1월을 제외하고 계속 올린다는 건데 이거는 매번 올릴 수는 없고 뭐 한 4회인데 3월에 0.5%를 한 번에 올린다라는 빅스텝으로 간다라는 거 이 정도가 좀 가장 뭐 매파적인 상황 그리고 상반기 뭐 대차대표 조정하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뭐 매파적인 수준입니다. 이 정도가 지금 여기까지는 시장에 지금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쟁이 나게 되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전쟁에 대한 리스크, 그런 경제 성장률에 대한 문제 거기에 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금리 인상을 더 빨리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가 나와서 이게 맞물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분쟁 같은 경우가 이제 유럽도 좀 참여를 하고 해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또 사자회담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 부분이 또 빠르게 해결돼야 인플레이션 부분이 일부는 완화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12월에는 공급 병목 현상이 일부 완화될 조짐이 보인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흐름을 알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흐름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정도는 좀 잡고 가시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감, 금리 인상 우려감,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이미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체적으로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뭐 건설주들 이제 뭐 광주 이제 사태 뭐 알파고 붕괴라던가 이런 부분이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주들 부담되는 것, 그리고 2차 전지주들 부담되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금요일 날 7,000명을 이제 턱걸이로 넘었는데 주말에 더 늘었죠. 지금까지는 어때요? 평일에 이렇게 올라오고 주말에는 조금 줄었다가 월요일 날 살짝 올라오고 화요일부터 이렇게 화수목금이 이렇게 높아지는 과정이었는데 주말에 줄어야 되는 주말에 오히려 더 이렇게 늘었으니까 이게 지금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도 뭐 6,500명이 지금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러면 이 기세면은 8,000명 넘어서 잘하면 뭐 9,000명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하루에 10,000명 넘어서 설 지나면 2만 명 정도가 나오고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은 10만 명도 넘어갈 수 있지 않냐, 일일 확진자.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어서 개장 초의 분위기는 이제 뭐 개파락이 아주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개파락은 뭐 제한된 정도로 나와서 약보합권 정도로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장중에 심리가 악화되면서 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 동향도 전체적으로 하방향이었는데 계속 보셔야 되는 게 이거라고 했어요. 1차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풋옵션 대량 매도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한 200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0억 이상이면 아주 좋고요. 1차적으로 보는 게 풋옵션 매도, 풋옵션 청산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가 선물 대량 매수가 나오면 좋다. 최소 10,000계약은 넘어야 되고 한 15,000계약 이상, 한 2만 계약, 15,000에서 2만 계약 정도 되면 아주 좋고요. 그래서 선물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콜옵션이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자, 뭐 매도냐 매수냐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서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셋 다 상방 포지션입니다. 상방 포지션인데 그 중에서 지금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게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는 수익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은 공매도를 이렇게 때려놓고 나서 공매도를 청산하고 쇼커버링 나오면은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죠. 그게 풋옵션 매도가 나오는 게 공매도 청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풋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이 정도까지 나오면 더 좋고 1차적으로 풋옵션 매도만 나와도 저점은 잡는다. 지수 레인지는 2750에서 2950 정도 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기존 전저점 이탈하지 않을까 할 수는 없죠. 만약에 이탈해도 이 사이고 이 구간을 안 내려간다가 아니고 이 구간에서 내려가도 회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2700 한 30 정도까지는 현재 열려는 있는데 수급 동영상으로 만약에 2730을 이탈해서 뭐 2700 흔들 2600짜리를 본다 그러면은 이 구간 흔들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포감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공포에 매수하라라는 말이 있죠. 그 구간이 오히려 저점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흔들기가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당연한 거는 이 흔들기가 안 나오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흔들기가 나오더라도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FOMC 지나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이제 정책에 대해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그 구간에서는 안도 랠리가 일부는 나온다. 그래서 뭐 랠리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부 반등이 나올 텐데 한 2850이든 반등이 나올 텐데 해당 구간에서 하방 포지션이 일부라도 청산이 나온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방 포지션을 더 늘린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이중바닥성 움직임 혹은 다중바닥성 움직임 만들 수 있으니까 해당 구간에서 일부라도 현금을 조금 더 만들어 놓으면서 조심조심 보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하방 포지션이 청산된다라고 하면은 자신감 있게 가셔도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딱 명확하게 세워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동향은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약세 구간이지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편이죠. 삼성전자는 0.66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이제 12만 원 부근 정도에서는 이제 뭐 추가적인 하락은 뭐 제한하고 있는데 11만 5천 원까지는 뭐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11만 5천에서 13만 원 사이 박스권이니까요. 그래서 박스권을 이렇게 하나씩 올리는 과정이고 13만 원을 넘어가면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휴식은 취했습니다. 이게 마이크론이 급락하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는데 올해 반도체부 업황은 뭐 굉장히 뭐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이미 공매도 리포트 나오고 했던 부분을 다 뒤집었죠. 그렇게까지 안 좋을 상황이 아니다. DDR5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D램 시장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 계속 얘기 나오고, 비메모리 쪽은 뭐 계속 성장하는 분야이니까 뭐 걱정할 게 없고, 그래서 반도체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으니까 밀린 거고, 우리나라 이제 IT 투톡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보다 점유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못 오른, 억울하게 좀 못 올랐죠. 그러니까 뭐 제한적인 하락 후에 다시 한번 재갈길을 갈 것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문제인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수급 쪽에서 작년 말부터 해서 양도세 문제가 있어서 수급이 빠져나갈 것이고, 올해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있다 해서 연속적으로 해서 바로 올라오진 못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이제 오창 공장 화재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살짝 밀렸는데, 여기에다가 내부자 거래가 나왔어요. 이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신뢰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2020년, 그러니까 뭐 코로나 이제 막 터졌을 때죠. 그때 SK이노베이션에 이제 2조 7천억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때 모 회사가 에코프로죠.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이 자사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이 부분이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이제 조사 들어가서 뭐 법적으로 뭐 해봐야 되겠지만, 뭐 이 부분은 이제 현재 그렇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 이게 또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그룹사 전체 에코프로 DM,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HN,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이제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도 이 그룹사가 다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얘기가 또 나오는 건데, 임직원 저쪽은 매수를 해서 주가 오르는 걸 누렸지만, 여기는 주가 오른 타이밍에 임직원들이 매도를 했죠. 그래서 먹튀 논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이제 카카오뱅크 임원진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좀 더 내려왔는데, 이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은 이거 외에도 다음 달 6일, 10일에 카카오뱅크는 6일, 크래프톤 10일에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대기 중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다음 달 6일, 10일 날 각각 풀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크래프톤은 말씀을 드렸죠. 이거 2대 주주인 텐센트가 이 해외 보유 지분을 낮추겠다라고 기존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분 매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텐센트 측에다 물어봤더니 그 매각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매각할 거 아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수신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라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밀리는 건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현재는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까지 연일 음봉만 나오면서 밀릴 상황은 아닌데 좀 과하게 밀리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최근에 워낙 뭐 수급적으로 밀어내리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첫 번째 바닥에는 한 두 번째 바닥, 뭐 이중 바닥 정도까지 만들고 나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화재 얘기하니까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울산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좀 화재 좀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공장에 화재가 나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죠. 이 단기적인 하락은 이제 피할 수 없고, 이 부분을 또 잘 수습해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I 동국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환경 크래시패드를 통해서 장영실상을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친환경 쪽이 대세가 돼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쪽에 공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왔다라는 거, 이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드리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 식량 인플레이션 말씀드렸는데, 해당 부분에서 한국 석유가 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흥구 석유 같은 경우도 이제 함께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농심은 뭐 미국발 기대감도 있고요. 미래생명자원, 뭐 이런 사료 관련 쪽, 사조동화원, 그리고 이제 뭐 그 팜스토리, 뭐 이런 종목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식량 인플레이션 우려감까지 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앱코 같은 경우는 올해 280여 개의 게이밍 기어 신제품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게임사를 인수한다라고 해서 앱코랑 뭐 손오공이랑 뭐 최대 수혜를 본다,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한 차례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손오공 같은 경우 에코가 오늘 먼저 올랐고 손오공 같은 경우가 더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 쉬었는데, 손오공도 만약에 현재 요 갭 하나는 메웠으니까 이 구간에서 잘 유지된다라고, 5위선 잘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는 뭐 다시 한번 위쪽 방향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겠죠, 이쪽은. 자,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뭐 진단키트 관련주, 뭐 시젠을 비롯해서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수젠텍, EDGC 같은 종목들 좀 움직임이 나왔고, 뭐 일동제약이라던가 뭐 메디아나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동제약은 기존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경구용 치료제로 해서 시오노기와 함께 이제 임상 3상이 이제 투여는 다 끝났어요. 이제 결과만 나오면 되는데, 그 결과를 통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뭐 4월 정도에 받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일부 정치 테마주들이 들쑥날쑥합니다.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책 관련주를 차라리 보시면은 만약에 밀리더라도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인맥 관련주는 한번 늘어지면은 아예 못 올라오는 경우가, 수년간 못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맥 관련주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한 중반 정도 되면은 저점을 잡는 종목들이 또 은근슬쩍 나올 거예요. 그럼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리는 과정 보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하락 포지션, 풋옵션 청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신감 있게 가시고, 청산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이중바닥 정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이중바닥 혹은 역헤드 숄더 정도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일부 연금을 조금 더 만들었다가 다시 저점에서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에 자신이 있다 하면은 최근에 좀 이 시장 영향력을 통해서, 그리고 업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자신감 있게 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종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다소간 밀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현재 시대에 맞는 종목이냐, 성장하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현재 시장에 안 맞는 종목이냐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맞는 종목들은 들고 가고, 일부 안 맞는 종목들이 있다 하면은 그 종목들이 일부 반등 나올 때 정리해서 좀 이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같이 밀려 있을 때가 교체하기 더 좋은 구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명심하시고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